따라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GP코인을 홍보를 할 때 상장되기 전이었겠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GP코인이 상장이 안 될 것이다, 또는 GP코인이 상장이 되면 결제가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루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이 다 이제 거짓이 됐고, 이 GP코인이 가고자 하는 회원과의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낸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P마켓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의 결제가 가능합니다. 뭐 편의점,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롯데리아, 그쵸? 햄버거입니다. 그 다음에 피자, 뭐 치킨, 스타벅스를 비롯한 각종 커피 브랜드죠. 그 다음에 제과 브랜드,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그 다음에 떡 브랜드도 있네요. 그 다음에 패밀리 레스토랑, 영화관, 슈퍼마켓까지 총 41개 프랜차이즈의 모바일 쿠폰 연동을 통해서 결제가 구현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상품권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컬처랜드라는 상품권이 있는데요. 이 컬처랜드라는 상품권을 GP코인으로 결제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그 구매된 컬처랜드와 연동되어 있는 플랫폼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플랫폼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GP코인의 생태계가 무궁무진하다,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인 스타벅스 커피를 한번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격이 카페라떼네요. 4,600원입니다. 자, 이 카페라떼의 가격이 4,600원인데 매장의 실제 제품과 가격이 같아야 되겠죠. 매장에는 4,600원인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4,650원이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예, 가격이 같다라는 것이고, 구매하기를 누르게 되면,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하기를 누르게 되면 휴대폰 넘버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넘버를 입력하게 되면, 입력을 하고 발송하기를 누르게 되면 GP코인의 지갑에서 코인으로 결제가 됨과 동시에, 물론 0.5초 이내에 결제가 되겠죠. 빠른 결제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모바일 쿠폰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전송이 됩니다. 자, 이 모바일 쿠폰은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국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직접 커피를 드실 수가 있고, 이 모바일 쿠폰은 현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매장이 없다고 한다면 그 가격대의 다른 제품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모바일 쿠폰 결제 시스템은 카카오톡의 선물하기에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신용카드나 또는 체크카드, 다른 결제 수단으로 이 모바일 쿠폰을 결제하게 되고, 그것으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사실 수가 있는데요. 특징은 뭘까요? 카카오톡의 선물하기는 신용카드의 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하지만 저희는 제 지갑에 있는 GP코인으로 결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600원짜리를 내가 결제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GP코인의 시세가 수시로 변할 겁니다. 그러면 4,600원어치만큼의 GP코인이 정확하게 결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 핀테크 기업인 FA글로벌의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이 변한다라는 건 개수의 변동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서 GP코인의 가치가 많이 상승이 됐어요. 상승이 되면 4,600원짜리 커피를 결제를 하더라도 개수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또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 반대로 코인의 개수가 조금 더 들어갈 것이고요. 이렇게 거래소의 GP코인의 시세를 실시간 영향을 받아서 결제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회사가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핀테크 기술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에서, 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결제 생태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없다면 그것은 휴지 조각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홍보를 시작한 것이 2018년도 12월 10일 날 홍보가 되기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 작년 2019년 8월 26일 17시에 디지파이넥스라는 국제거래소와 그 다음에 디지파이넥스 코리아라는 한국 거래소에 지금 현재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의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국제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에 동시 상장을 이루어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대부분 코인을 좀 한두 번, 여러 번 접해 보신 분들이,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100개의 코인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 상장을 못 시키고 없어지는 코인들이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의 기업이 상장을 시키긴 하는데요. 상장을 시켜놓고도 사업 실패를 하는 케이스들이 더러 있죠. 그러면 GP코인이 디지파이낸스 국제거래소에 상장됐다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실패, 상장은 함에도 실패하는 코인들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디지파이넥스라는 국제거래소는 세계 거래량 5위를 자랑하고 있는, 매일매일 순위가 바뀌긴 하지만 그 거래량이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초대형 거래소라는 것입니다. 되게 보통 우리 한국에 보면은요,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굉장히 거래량이 우리나라에서는 1등이었죠. 근데 그 우리나라 1등이었던 빗썸의 거래량이 세계 순위로는 한 30위 정도에 전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업비트는 세계 순위가 약 한 50위권 정도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순회하고 있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디지파이넥스라는 거래소는 거래량이 세계 5위 정도 되는, 그만큼 유저가 많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상장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실패를 거듭하는 상장의 코인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체 거래소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검증이 안 된 거래소죠. 그래서 코인을 개발한 회사에서 만든 자체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 자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거래하는 유저는 누구일까요? 아마 그 회사의 그 코인을 알고 있는 회원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GP코인이 디지파이넥스에 상장이 됐다는 것은 GP코인을 거래하는 유저가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만난 유저 외에 거래소를 통해서도, 거래량이 많으니까 거래소를 통해서도 우리 GP코인을 매수를 하거나 트레이딩하는 그러한 일반 회원들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 회사들이 상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미뤄지고, 또 그 날짜에 가면 또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계속 미뤄지다가 회원들이 어떤 선의에 많은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됐었죠. FA글로벌에서 당초에 세일을 시작을 할 때 실질적으로 2019년도 9월 말이 상장을 약속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말이 아니라 8월 26일 17시에 상장이 됐죠. 한 달하고도 무려 4일이 앞당겨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당겨서 상장시키는 것은 회사가 그만큼 자신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유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GP코인을 언제든지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인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매수한 시점부터 상승될 수도 하락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러운 부분이죠. 하지만 GP코인이 디지파이넥스에 상장됐다는 것은 이 코인을 통해서 손실이나 이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안전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료를 좀 하나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보통 이제 중급 거래소죠. 거래소에도 이제 레벨이 있습니다. 중급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는 것은 그 거래소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조건 몇 가지를 충족하면 되지만, 대부분 이런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코인 평가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쳐보시면 다 나오시는데요. ICO 벤치라는 기관에서 GP코인의 기술 평가를 받았고 5.0 만점에 4.0이라는 점수를,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점수는 굉장히 높은 점수고요. 퀀텀이 2.9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오스 코인이 4.1점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GP코인의 기술평가를 4.0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높은 성적으로 거래소에 상장을 시켰다는 것이고, 이러한 데이터는 쉽게 다른 코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만큼 GP의 기술이나 어떤 이런 회사에 대한 부분, 이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서가 나올 수 있었고, 그런 대형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첫 시간에 오늘 GP코인에 대해서는 차별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GP코인의 경쟁력과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왜 GP를 선택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 세 가지를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전국에 계신 GP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